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도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많은 정황들이 의심스러워.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딸의 결혼. 하지만 남은 것은 충격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8,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최은서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꽃을 만지고 또 젊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지내다 보니 마음만은 늘 청춘이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39, 늦깎이 제 딸 민지의 결혼 문제였죠. 딸은 어릴 적부터 속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씩씩하게 제 몫을 해내는 딸을 보며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딸은 누가 뭐래도 제 자랑이자 삶의 희망이었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다는 거였어요.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선자리라도 주선해 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난 지금 일이 좋아. 결혼은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할게.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기고 싶어. 그래.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너무 늦기 전에. 걱정 마세요, 엄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건 아닌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괜한 걱정을 사서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작스레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연애한 남자와 말이죠.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뭐, 정말이니? 누구니? 어떤 사람인데?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래. 얼마나 좋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서두를까? 엄마는 궁금해 미치겠다. 당장이라도 얼굴 좀 보자꾸나.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딸에게도 짝이 생겼구나. 이제는 늦깎이 결혼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이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예비 신랑감을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까지.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민호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내가 민지 엄마예요. 이렇게 직접 보니 인물이 훤하네요. 우리 민지가 왜 그렇게 푹 빠졌는지 알겠어요. 예비 신랑감은 우리 재산과 부동산, 그리고 꽃집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꽃집 운영은 잘 되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던데. 아, 네 뭐. 그럭저럭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버티고 있죠. 혹시 부동산 같은 건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세상에 현금만 가지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글쎄요. 그냥 뭐 소소하게. 저는 예비 신랑감의 노골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물론 예비 장모의 형편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예비 신랑감은 그럼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겠다며 더욱 서둘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습니다.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어요. 정 불안하시면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식은 천천히 올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비 신랑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짧은 교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딸과 예비 신랑감의 모습에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딸과 예비 신랑 간의 만남은 꽤나 낭만적이었다고 하네요. 딸이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다 부딪히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로 옷이 엉망이 되면서 연락도 주고받고 인연이 시작되었다네요. 딸은 예비 신랑감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끌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감의 눈빛에서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눈빛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딸은 저 사람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 엄마는 솔직히 좀 불안하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줘요. 그래.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바라는 거는 그것뿐이야. 저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직감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랜 세월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 직감은 꽤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 준비에 한창 들떠 있었어요. 예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딸에게는 꿈만 같았겠죠. 엄마, 우리 스튜디오 사진 나왔어. 나 이 드레스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저 사람도 이 드레스가 제일 예쁘대. 그래.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천사가 따로 없네.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죠. 하지만 저는 그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딸은 상견례 자리에서 혹여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제발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 괜히 예비 시부모님 심기 거스르지 않게 조심해줘.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딸의 당부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장감도 잠시, 예비 사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천박하고 속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점잖은 척했지만 대화 몇 마디만 나눠봐도 그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혼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대뜸 신혼집 마련에 보태는 게 좋겠다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아들 녀석 혼자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사돈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건 좀. 예비 사돈도 사부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 며느리 잘 살라고 하는 일인데. 예비 사부인은 자식 자랑을 앞세우며 금전 요구를 당연한 듯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영특했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해 지금은 어엿한 기업체 대표로 있고요. 예비 사부인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무슨 기업 대표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들어서. 아, 네, 그러니까 땡땡 정보주식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땡땡 정보 주식회사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뭐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라서 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회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죠. 예비 사부인의 말들은 의문투성이었고 속 시원하게 따지고 물어보지도 못하니 상견례 자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애써 참았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 내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예비사위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해요. 보통은 상견례에 이렇게 무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뭔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예비 신랑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남자가 딸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제 딸의 앞날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저를 짓누르는 듯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딸 몰래 예비 신랑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 예비 신랑감에 대해 수소문해 보았습니다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다들 예비 신랑감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정보력이 좋아서 여기저기 발이 넓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가씨 신랑감요.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인데? 자세히 말해봐. 그 사람이 무슨 기업체 대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 대표는 다른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비 신랑감은 명백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사기 뭐 그런 거니? 네, 어머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죠. 며느리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예비 신랑감은 꽤나 치밀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그럴듯한 직함과 외모로 여자들을 유혹하고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죠. 심지어 피해자들 중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몹쓸 놈이 우리 민지가 그런 놈한테. 저는 예비 신랑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예비 신랑감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예비 신랑감이 운영한다고 했던 회사의 진짜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회사의 대표는 제 연락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비 신랑감의 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표님, 제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사님 말씀만으로는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 사람이 저희를 사칭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증거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우리한테 준 명함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될지는 일단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저희 법무팀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과거 예비 신랑감이 자신의 회사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보내주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예비 신랑감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예비 신랑감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딸, 엄마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예비 신랑감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회사 대표에게서 받은 서류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봐, 그 사람이 자기 회사라고 했던 곳. 사실은 다른 사람이 대표로 돼 있어. 예전에 이 회사 이름 사칭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자들을 만났다는 소문도 있어. 딸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믿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에서 불안과 혼란, 그리고 간절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엄마도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많은 정황들이 의심스러워.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제 손을 마주 잡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도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런데 만약 엄마 말이 다 사실이면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딸, 넌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걱정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딸을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딸 몰래 예비 신랑감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예비 신랑감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꽤 여러 명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을 만나 예비 신랑감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몇 명의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예비 신랑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쉽사리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죠. 첫 번째 만난 피해자는 예비 신랑감에게 결혼을 미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래처 외상대금 입금되면 꼭 갚겠다고, 결혼 전까지는 꼭 갚겠다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예비 신랑감은 달콤한 말로 여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 뜯어내고 결국에는 깊은 상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들이 제공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금전거래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은 피해자에게도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증거들을 딸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딸이 내 말을 믿고 그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오히려 딸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딸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다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예비 신랑감이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들뜬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식장 예약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딸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딸을 보낼 수는 없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감을 따로 불러내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추궁을 했습니다.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까요? 당신이 그 회사 대표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회사 대표는 다른 사람인 거죠? 아, 그게 사실은 제가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공동대표 상태로는 투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분을 정리해서 1인 대표 체제로 변경해야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대표만 남고
제 명의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이름이 서류에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 지분을 포기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비 신랑감에게 제가 그 회사 대표와 직접 만나 받아온 확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회사 이력과 함께 예비 신랑감이 회사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적혀 있었죠. 예비 신랑감은 당황한 듯 하였으나 다시금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투자자가 1인 대표 체제를 요구해서 서류상으로만 제가 빠진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대표가 맞아요, 어머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예비 신랑감이 회사를 사칭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소송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감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이리 와봐.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감이 듣는 앞에서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예비 신랑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예비 신랑감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이게 다 사실이냐고요? 그제야 예비 신랑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감에게 소리쳤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속이고 상처 준 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예비 신랑감은 제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딸, 이뿐만이 아니야.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전에 결혼할 여자와 동거 중에 불륜이 발각되어 파혼된 적이 있다는구나. 동거 중에 아이가 생겼고 여자 쪽에서 키우기로 했대. 딸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상견례에 참석했던 예비 사도는 가짜 부모였어. 결혼 사기를 계획했으니 진짜 부모를 참석시키지는 못했겠지.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하자 예비 신랑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 신랑감을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의 절규에 예비 신랑감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놈 잡아! 저는 소리쳤지만 예비 신랑감은 이미 쏜살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놈은 사기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신혼집 장만에 보태라고 이미 거액을 보낸 상태였지만 이미 도주한 사기꾼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국 딸의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는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딸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저와 아들 내외 온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 속에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오빠랑 새언니도 정말 고마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아들과 며느리도 딸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폭풍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폭풍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불행을 막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런 가족이 있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꽃집을 가꾸고 웃음꽃을 피우며 그렇게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